자, 우리 친구들 배운 공책을 왜 쓰는지, 배운 공책을 쓰면 뭐가 좋은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죠? 오늘은 실제로 배운 공책을 한번 쓰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배운 공책을 쓸 때 기억해야 될 거,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세 가지 맛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점 기억하세요. 떡볶이 먹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떤 맛 골라요?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 이렇게 있죠. 선생님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주로 순한 맛을 고릅니다. 근데 이 배운 공책도요,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자, 먼저 배운 공책 어디다가 쓰나요? 내가 쓰고 있는 공책 중에서 한 권만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 책 교재 있잖아요. 교재 뒤쪽에 배운 공책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충분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새 공책 하나 마련해서 배운 공책으로 쓰고요. 배운 공책 그냥 일반 줄공책인데 어떻게 쓰죠? 할 때는 선생님이 이 교재 뒤에다가 배운 공책 양식 넣어놨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공책에다가 줄 긋고 양식 만들어서 쓰세요. 자, 그리고요. 선생님 매일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매일 쓰면 당연히 좋고요. 못 쓰는 날 있어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써도 되고요. 내가 제일 쉬운 과목부터 써도 괜찮아요. 선생님 저 사회는 잘 쓸 수 있는데 과학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사회부터 쓰세요. 사회만 써도 괜찮아요. 쓰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가 사회를 잘 쓰니까 왠지 어려웠던 과학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서 과학도 도전하고 수학도 도전하고 국어까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 항상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요. 이런 공책을 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 요거는 필수로 하고 그 다음 맛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필수 과정 알아볼게요. 교과서를 펼쳐서 읽어야 돼요. 선생님 그럼 혹시 소리내서 읽어야 하나요? 네, 소리내서 읽으면 좋은데요. 소리내서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펼쳐서 읽어요. 눈으로 읽거나 소리내서 읽어요. 읽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오늘 선생님이 유난히 강조하셨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내용에다가 밑줄을 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형광펜 사용하세요. 형광펜 너무 진한 거 쓰면요 나중에 글씨 안 보이거든요. 막 종이가 다 우글우글해져요. 그래서 형광펜 중에서 연한 색깔 형광펜 가지고 중요한 곳에다가 핵심의 밑줄을 쫙 그어 놓으면요 핵심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도 쉽고요. 나중에 복습할 때 훨씬 유용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맛을 선택할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1단계, 먼저 순한 맛입니다. 완전 순한 맛, 정말 순한 맛은요. 교과서를 펼쳐서 읽고 중요한 내용을 밑줄로 그은 다음에 순한 맛으로 끝내고 싶으면요.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핵심 내용을 한번 쭉 큰 소리로 읽으세요. 끝. 정말 순하죠? 그래서 순한 맛이에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는다. 이것도 배운 공책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자,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 맛이 되겠죠. 중간 맛에서는 아까는 보고 읽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책을 덮어요. 덮어서 보지 않고 기억해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로. 예를 들어 엄마가 설거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설명해 주세요. 엄마 오늘 사회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형광펜으로 밑줄 그었던 거 그걸 엄마한테 설명해 주세요. 엄마 직장 가셨어요? 바쁘세요? 자, 동생 있죠? 동생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 엄마도 바쁘시고 아빠도 바쁘시고 동생도 없어요. 형도 없어요. 저 집에 저 혼자 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집에 인형 있죠? 요런 인형. 네, 인형을 이름을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얘 이름을 재롱이라고 붙였거든요. 재롱아, 내가 오늘 사회 시간에 이거 배웠는데 들어봐? 하면서 마치 재롱이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동생인 것처럼 살아있는 강아지인 것처럼 재롱이한테 오늘 들은 내용 중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재롱이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 학생 잘 들어봐요 라고 하면서 재롱이에게 설명해 주면 중간 맛,
끝! 자, 3단계 매운맛. 이게 바로 진짜 배운공책을 쓰는 건데요. 자, 교과서에 있는 핵심을 읽어도 보고 재롱이한테 설명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옮기면서 설명하는 거. 그게 배운공책이에요. 어렵지 않죠? 중요하다 생각되는 걸 공책으로 옮겨 적는 거. 네. 그게 어려우면 말로 설명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공책에다가 정리하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시도해 볼 텐데요. 그냥 책을 덮지 말고요. 영상만 끄고 얼른 들어가서 놀지 말고 배운공책 나와 있는 부분 하나라도 펼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걸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그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놨어요. 교과서를 보고 형광펜으로 밑줄, 중요한 거 밑줄 쳐보고 그 내용을 말로 설명해요. 재롱이에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배운공책에다가 글로 직접 정리해보는 것까지. 선생님, 이렇게 정리한 거 맞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을까봐 정리하는 방법을 예시로 선생님이 그대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예시를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세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시작은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따라하는 것만 잘해도 나중에는요, 보고 하지 않아도 따라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요, 오늘은 순한 맛과 중간 맛과 매운맛,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맛으로 공부를 해볼까 선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배운공책 쉽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하면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파이팅!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